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주제로 한 강의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부모는 아이 물건을 치워주는 사람, 아이들은 어지르는 존재,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죠. 근데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가 자기 물건을 스스로 치워야 되는데 통제를 하거나 아이 스스로 뭔가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를 가는데 자꾸 개인 소지품을 깜빡해서 놓고 가서 혹은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이제 언성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런 어떤 가이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학교에 갈 때 가져가는 물건만 따로 구분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미리 전날 준비를 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챙기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런 어떤 이제 규칙 아니면 이제 어떤 환경들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미리 챙겨지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컨트롤, 그런 어떤 파악되지 않은 문제들이 사실 이제 집안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저희 집에 지금 7살짜리 딸이 있는데 보면은 3살 때부터 자기 물건에 대한 어떤 어떤 사용 빈도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어디에 어떤 자기 물건이라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유치원 뭐 중고등학생이 돼서도 부모들이 다 간섭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물론 이제 조금 그 나이가 아닌 좀 더 이제 어른이 이제 성장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아이들이 스스로의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리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준비물을 챙긴다거나 그런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큰 소리 속에는 감정이 있는 것이죠. 예. 항상 잘 준비하지 못해서 갑자기 막 내일 가져가야 되는데 오밤중에 얘기를 한다거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니까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자녀와 아이의 이제 대화법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추천되고 많이 사용되는 게 아이메시지를 이용한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메시지에서는 자신의 어떤 상황, 그것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아이들한테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미리 준비물을 챙겨야 되는데 이야기를 늦게 해서 오늘 아침에 엄마가 굉장히 당황했어.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 그 다음에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내가 미리 준비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엄마가 그 상황에서 당황했구나 이런 감정을 알게 되면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그런 어떤 상황과 결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감정이나 아니면 이제 그동안 축적돼 있던 어떤 스트레스를 이야기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그냥 나는 굉장히 잘못됐구나.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미리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의 이해를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메시지를 이용한 대화법을 정리를 좀 더 아이가 알 수 있도록 미리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훈련할 필요가 있고, 이건 이제 굉장히 아주 일반화된 대화 기법으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정리와 관련된 어려움들이 생길 때도 그 아이메시지 대화법을 사용하기를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이방 정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이 여쭤보는 게 책상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책상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는데, 사실 어떤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책상 정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의 집중력 향상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을 보면 공부와 관련 없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뭐 풀다만 책, 아니면 이제 작년에 사용했던 그런 어떤 노트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도 하고 다양한 액세서리,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세 이제 어질러지는 그런 공간이 책상일 수 있는데, 책상이 공부를 위해서 집중력이 필요한 공간이라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그 환경 조성을 하는데 이제 저는 키워드가 클린 스팟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클린 스팟의 정의는 공부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상태,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펴서 그 한 권의 책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의미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방해될 수 있는 요소 중에 게임기가 있다거나 혹은 장난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꾸 뭔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극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책상 주변에서 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곳에 두기보다는 수납 바구니 같은데 보관을 따로 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게 이제 모니터가 바로 책상 앞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시간에 갑자기 게임을 하게끔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노트북 같은 거를 사용케 하는 것도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오히려 컴퓨터하는 책상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상을 항상 공부를 위해 집중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혹은 책 바로 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클린 스팟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방에서는 대표적으로 클린 스팟이 필요한 곳은 책상이고, 책상의 목적, 그 목적에 맞게 물건들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책상 정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초등학생 아이에게 필요한 공간 정리에서는 크게 4가지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건을 구입할 때 좀 더 필요한 것, 사용할 것 위주로 살 수 있는 소비 습관이 필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쓰지 않는 물건, 사용을 마쳤거나 쓸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습관이 필요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납하는 습관. 네 번째는 사용한 물건을 재사용을 잘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습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그런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물건을 구입하러 갈 때 미리 쇼핑 목록 같은 거를 기록해보게 한다거나, 물건을 버려야 될 물건이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버리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자기 방에 있는 물건이겠죠. 자기 방에 있는 물건들의 라벨링 같은 거를 부착해 본다거나, 그다음에 책상일 수도 있고 방바닥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걸레질 한다거나 쓴다거나 그런 청소 같은 거를 해보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그 물건들 중에 쓰임이 끝나는 물건들을 선택하고, 실제로 그 물건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라벨의 위치를 만들어서 그 물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 활동들을 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공간 정리의 핵심이고,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그런 활동들을 해보는 것이죠.